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자, 경제 관련 현안을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바른경제 첫 시간입니다. 네. 경제 전망,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금 올해 경제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희도 좀 경제 전망으로 좀 이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경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약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작년이 1% 수준이었으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수치 해석할 때 좀 주의할 게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게 경제 전체가 그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게 곧바로 우리 가게의 생활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수출이 늘어서 GDP가 커져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볼 때는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성장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성장률이 1.1%라는 것은 이게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작년에 기준을 두고 1.8%가 이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작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1.8%가 성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경제 성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 전체가 쓸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이제 그만큼 늘어난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만약 이제 빵을 우리가 작년에는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올해는 100만 8천 개? 예, 1.8%면. 그죠? 예. 1.8%니까 그만큼 이제 한 두 개 정도 더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빵 가격이 또 올라서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비싸졌다면은 돈으로 계산한 GDP 늘어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은 늘지 않는 거나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격 변화를 제거한 실질적인 GDP가 얼마냐 이걸 성장률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 실질 GDP가 늘어나야 국민이 실제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의 이제 생각인 거죠. 성장률이 1.8%인데 물가 상승률이 2.몇% 또 3% 이렇게 나오면 네. 예, 이 거의 시민들이 이제 유지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체감하는 경기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정부가 2026년을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기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 3% 반등 이 목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 성장률 얘기하면서 이 잠재 성장률을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여러 그 문구에서 보이는데요. 이게 우리 경제가 이제 과열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속도를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이 예를 들어서 밤새 공부하면서 하면 이제 당장 성적은 오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몸이 망가져서 성적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로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은 물가가 폭등을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이제 거품이 생겨서 오히려 성장에 이게 우리 생활에 반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부정적인 효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또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지도 않고 소득도 이게 정체가 돼서 국민 생활이 이제 좀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경제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에는 5% 내외였는데 이게 지금 2% 안팎까지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가 이제 심화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생산성이 증가가 둔화된 까닭인데요. 예. 올해 1.8% 성장은 잠재 성장률에 거의 근접한 수치. 그러니까 2%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1.8%가 거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의 전체 구조를 유지하면서 과열되지 않게 성장할 수 있는 수치라서 크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자, 올해 성장은 그렇다면 내수, 수출
뭐 어디에서 그 성장을 끌어올릴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현재 정부가 그 사회적 간접 자본을 늘리고 뭐 복지나 사회, 그러니까 산업 지원 이런 것들의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편이거든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제 기업 실적도 작년보다는 약간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가계 소득이 조금씩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소비도 늘고 내수가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성장은 아마 내수가 주도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 수출은 미국의 그 관세 정책도 계속 강하게 나가 있고 글로벌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뭐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좀 우리나라와 여건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중국 경제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만큼 강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은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의 성장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출로 이 경기를 끌어왔다면 네. 올해는 내수 중심의 성장이 될 것이다. 예. 예, 이런 전망이고요. 물가도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제 지표 중에서 물가가 뭐 가장 그렇죠. 이 체감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 음식물 이런 것들이 오르고 뭐 그 전력 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거에 민간 우리 서민들한테 가장 민감하게 다가가죠. 예. 그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2%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물가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지금 올해 경제는 유지될 것 같다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그 환율 역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게 고환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은? 그러니까 뭐 지난해 12월 평균 환율이 1,473원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올해 그 연평균도 1,421원으로 1998년 연평균 1,390원을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런 그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이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특히 그 은행들이 외화로 버는 벌을 빌린 돈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외화 부채의 원화 가치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은행의 이제 자본 비율을 떨어뜨리고 대출과 투자 여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예. 서민들은 특히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좋지 않은 효과를 낼 것 같고 예. 뭐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해 환율은 한 1,400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역 경제는 어떨까요? 충남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산업이 이제 핵심인데 이들 산업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달러로 수입을 하죠. 그래서 환율이 10% 오르면 제조 원가도 비슷한 폭으로 올라서 수익성이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으로 일부 이익을 보더라도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충남의 경제에는 이 환율이 하나의 이제 그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대전은 이제 공공기관과 연구소가 많아서 그 연구개발 중심 도시인데 그 금융 불안과 환율 불안이 커지면 정부 재정과 기업 투자 여력이 줄어서 연구개발 예산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R&D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늘어나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골목 상권도 어느 정도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뭐 올해 경제 전망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올해는 성장률이 작년보다는 약간 높아지고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지만 고환율과 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다 나빠지지는 않고 숨통이 트이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2026년 경제 전망 또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